네, 제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효창원의 임시정부 요인묘역입니다. 요인묘역에는 독립운동가 조성환, 이동영, 차리석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명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인물은 청사 조성환 선생입니다. 조성환은 1902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2기 사관생도로 입학했으나 당시 일본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귀국한 무관들이 군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제 및 친일 정치인들과 결탁해 권력을 악용하고 군부를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대한제국의 군부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군부의 부패 척결을 주장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사형 선고였으며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부정부패로 물들어버린 대한제국의 군대는 5년 만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게 됩니다. 군대의 환멸을 느끼고 군을 떠난 조성환은 1907년 안창호, 이동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고 구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2년에는 만주를 사찰하러 온 일본 총리 대신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했고 이로 인해 거제도에 1년간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1918년 11월에는 39인의 대표 중 1인으로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여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공표했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노령 니콜리스크에서 유동열 등과 함께 무력투쟁을 계획하다가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하이로 건너와 임시정부에 참여했습니다. 제1회 의정원 회의에서 임시정부 군무부장에 임명됐고 그 후 군무위원으로도 선임됐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력투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만주로 건너와 북로 군정서 조직에 참여하고 참모장으로 임명돼 활동했으며 1920년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체코군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하고 고려 의용대를 조직하고 고려 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군 무기 확보와 간부를 양성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1939년에는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화북지구에 파견돼 병사 모집, 군사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 광복군 창설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광복을 맞이해 임정 요인들과 함께 환국했고 성균관 부총재 등을 역임하다가 1948년 고국당에서 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환 선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조성환 선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서고 이동영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귀감이 된 이동영은 독립운동사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동영은 1896년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으로 1897년 독립협회에서 주최한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했으며 1902년에는 전덕기 등 종교인과 함께 YMCA 운동, 조성환 등과 함께 청년회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6년에는 만주 북간도 용정촌으로 망명해 이상설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사립학교인 서전의숙을 설립해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냈습니다. 1907년에는 안창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매일신보의 조직과 발행을 지원했고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만주 서간도 삼원보로 건너가 이회영 육형제 등과 한국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교포들의 신분 보장과 독립정신 고취에 앞장섰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이자 독립군의 초석이 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지냈고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민족대표 29인이 모여 정부 기본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원하자 초대 의장을 맡아 대한민국 국호를 정했습니다. 1928년에는 김구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지도하여 의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내무총장, 군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 여러 요직을 맡아 임시정부의 큰 어른으로서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이 되어 임정을 지켜냈습니다. 이외에도 이동영은 수많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0년 3월 13일 조국의 광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72세의 나이로 타지에서 영면하셨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묘역의 마지막 인물이자 임시정부에서 비서장을 지낸 동암 차리석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리석은 평양에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인 대성학교의 교사로서 후진양성에 전념하고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했으며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해 활동한 뒤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신문의 기자로 활동했는데요. 독립신문은 1896년 창간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일간지입니다. 1921년에는 독립신문의 편집국장이 되어 임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포들에게 독립사상과 항일정신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1928년에는 김구, 이동영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기관지 한보, 한성을 발행해 임시정부 지원과 독립정신 선양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1932년 조성환, 이동영 등과 국무위원회에 임명됐으나 1935년에 임시정부가 민족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분당 싸움이 거듭되고 국무위원들도 사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차리석은 송병조와 함께 임시정부에 남아 여러 국무위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찾아가 수차례 설득하는 등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으나 조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중경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효창원의 임시정부 요인묘역에 있는 조성환, 이동영, 차리석 선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빈 무덤과 3.14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3.14 묘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